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제작자들이 조금 적게 오셨군요. 이유는 지금 저 대검찰청, 대법원 그쪽에 지금 2시 현재로 한 3개의 집회가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4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5번째 유튜브 대회에 섰는데 쓸 때마다 한국이 점점 더 쫄아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감을 가집니다. 보통 역사는 70년 단위로 해서 바꿔집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1912년에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니까 1980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이데올로기가 한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 기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장단점을 전부 시험을 하다가 이것이 인류의 이상과 복지와 인간적 정의에 부합하면 계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역사나 현실에서 심판받아서 붕괴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소련 CCCP라고 있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지금까지 자유세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존경을 받는 것은, 한 시대를 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시대를 마무리시키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글라드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개혁을 벌려서 아무리 구소련 체제를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의 제반 여건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소련을 문을 닫고 요새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러시아를 장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옐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해서 듀마라는 국회도 생기고 약간 권위주의적인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유주의적 민주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은 이유는 우리나라도 1950년에 6.25 동란, 소위 우리 방금 손상대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북침을 누가 했냐, 남침을 누가 했냐 하는 시비가 지금까지 걸릴 정도로 문제가 된 전쟁 후에 딱 70년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닐 때 The Hidden History of Korean War라는 책을 쓴 그 콜롬비아 대학 다니던 제 아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계속 남침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다니는 유펜이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에 놀러 와요. 그래서 제가 그놈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 미친놈, 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주먹 다짐을 할 정도로까지 벌어졌는데, 그때 그것을 중재했던 사람이 네이탄 스터만이라는 유태인인데 한국의 평화봉사단에 와서 한 3년 있다 간 사람이에요. 아주 친한 바예요.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이 친구가 중계를 하면서 야 임마 너 엉터리야, 북침이 어디가 있어, 남침이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후에 소련의 스탈린의 비밀문서나 이런 등등을 나와가지고 남침이 분명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이, 나 그 사람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착각했습니다. 지금도 콜롬비아 대학 교수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대한민국에서 그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이 나라 사회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나치의 독재와 시진핑의 독재가 섞여 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는 1932년에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바이말 공화국의 헌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말 공화국의 법조문을 이용해서 고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일당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떠들고 자시고 하는 거 시간이 없다. 중요한 입법을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행정부 수반인데 자기가 국회 입법권을 탈취하고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공수법도 억지로 통과시켰고 아마 눈치가 보여서 지금 개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개헌 얘기도 할 겁니다.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히틀러식 전체주의에다가 중국식 공산 독재를 붙인 전체주의 공산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문재인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말이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법을 나쁘게 만들어고 그 법대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주의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결부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법치주의라는 건 독재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보안법 파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기 어려우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반대하는 놈들은 잡아서 30년까지 까먹고 넣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아마 홍콩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떡 이기고 나니까 제가 아마 5주 전에 그 얘기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선거가 완전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유를 3가지 들었어요. 제가 그 민주당 사람들을 잘 아는데 한 사람도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웃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빤해요. 그래서 다른 거 자시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하나 사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저에게 알려준 63대 36 지금도 맞잖아요. 그걸 들어가고 이거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전형적인 탐관 오리인 유재수를 무죄시키지 않아서 석방시켰어요. 집행유예. 조금 있으면 아마 울산 그 시장 선거 부정에 관계된 많은 사람이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뭐 등등. 아마 이 사람들 틀림없이 무죄를 만들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야. 그 다음에 조국 사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또 뭐합니까? 요새 한명수위를 끄집어내 갖고 난리야.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게 다 법치주의야. 이게 히틀러식 법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 문제에 대해서 법대로 하는데 뭐가 나쁘냐? 하면 법대로 해하고 사람은 맘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0년을 맞이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존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6.25 때는요 우리가 밀려가지고 저 부산 앞바다까지 갔어요. 부산 앞바다까지. 밀렸어요. 아니 우리가 공격을 먼저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밀립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거짓말이에요. 밀렸어요. 사실 다 밀려서 누가 와서 탁 차버리면 대한민국의 물에 빠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린 사람이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운이해 왔는데, 그 나라의 주체 세력을 했던 많은 사람들, 아까 우리 신석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를 많이 했어요. 부정부패했고 3.15 부정선거도 했고 박정철 탕대가 억하니 컥하고 꺼들었다는 그런 고문도 했고 수많은 자기 반성을 해야 할 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세계 10위권 애들은 경제를 만들었고 어디 가서든지 코리아 하면 죄는 그런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열심히 하고 부정선거 기계를 외국에 팔아먹고 나쁜 짓을 가르쳐주는 세계에서 가장 부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완전히 절벽이야. 절벽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명저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하버드대학 교수 때 쓴 책인데 거기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기록이다. 도전은 챌린지, 그에 대해 챌린지에 대한 리스폰스, 이게 기록이다. 세계 역사를 자기가 보니까 어떤 역사가 쭉 하면 앞이 딱 막혀서 아무것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이 나라 망하는구나. 이 문명 망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입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부정선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이 나라 야당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나 세상에 세계 정당 사상에 이런 야당이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서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꾼이에요. 재경꾼이에요. 장난꾼이에요. 나는 그 정권, 그 정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김종인이가 새로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 척결하는 데 앞장을 쓰고 과감하게 우리하고 같이 대회를 쓴다면 우리는 그것을 봐주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인비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쭉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벽이야. 그냥 부닥쳐. 아니면 물에 빠져버려. 6.25 때 우리나라가 저 부산 앞바다 직전까지 밀렸던 것처럼 가면 푹 떨어지는 거야. 우리 국가 운명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가면 용기를 가지고 덤벼서 딱 하면 탁 옆에 길이 생긴다는 거야. 여기서 갈 때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그 통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정치인, 자기가 믿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확고한 결의가 있는 사람, 용기 없이 직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기 가면 빠져 못 가, 이런 비겁한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토인비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돈도 바뀌느냐 살아나느냐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세력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광화문 세력의 집단지성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천주교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이계성 선생을 제외하고는 천주교 신부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치 치하에도 나치에 협조한 것은 독일의 카톨릭이었어요. 나는 카톨릭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먹고 사는데 열심히 정의 구현 평화 사진을 만들었던 사람이 왜 이 시점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지, 그들은 귀가 없는지, 그들은 양심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박원순에게 한마디 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못한 것을 이용해서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고 광화문에서 앞으로 집회를 하려면 광화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색하고 노, 예스 정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적 코로나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어요. 박원순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 대통령 후보 어린 반푼의 질 없어. 민중의 엄혹한 심판을 받으려는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것이요? 예? 뭐 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 재판을 가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물건 만드는 서양기 목사나 이런 데는 주최하고 민경욱 의원을 2번이나 몸수색하고 그리고 있는 거 저 말도 안 하고 핸드폰하고 노트북 가져가 버리는 이런 반민주적인 검사가 횡행하고 있어요. 그 이게 윤석열의 짓인가? 나 이거 묻고 자요. 윤석열은 역사의 아주 아슬한 첨탑에 서 있어요. 당신이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민주열사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민주 반역자가 되는 결정적인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향해서 투쟁을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정의에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정광훈 목사의 향도에 따라서 새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